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 중대장과 함께하는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는 2021년 12월 2일 기사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매식경은요, 조금 테마를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식경 기수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 기사를 다뤄드리고 마지막에 질문들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질문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오픈방에다가 남겨주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슈예요. 이 첫 번째 이슈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매일 몇 개의 신문 기사를 읽어드려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누구나가 할 수 있게 이 신문 기사를 갖고 누구나가 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 하나하나씩 좀 꺼내 볼게요.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기사는 어떤 기사일까요? 여행, 공연, 소상공인도 1%대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기사예요.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고민하는 건 이 기사 선정 때문에 고민을 하죠. 대부분 매식경을 보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금융권 취준생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금융권 취준생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기업, 공기업 뭐 다 일단 신문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면접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합격하거나. 자, 그런데 어떠한 신문 기사를 선택할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면은 그 다음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신문을 접하는 학생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퀘스천. 그러니까 버려버리시고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럼 제가 오늘 픽해 주는 거, 그거 하나씩만 연습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행, 공연, 소상공인도 1%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뭘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소제목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뭐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소제목을 따는 연습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쓰면 좀 더 눈에 들어올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관점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 소상공인 요즘에 굉장히 힘들구나.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굉장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금리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건데 이 저금리 대출을 사람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금융권에서 그럼 그런 혜택들을 좀 더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알려주지 나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신문 기사가 될 수 있고요. 자, 결국 여행이나 이제 그 다른 뭐 공연,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쪽 직무나 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기사를 보고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여행이나 공연 물론 모든 지금 직업군이 다 그런 거겠지만, 특히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업계에 있어서 이런 지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산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직무랑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저금리를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떠한 점이 좋을 수 있지? 만약에 공연이나 이제 여행을 하는 업계에서 돈이 만약에 없으면은 대중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시민들이나 뭐 일반 서민들한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행복을 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일을 함의 성취감, 보람, 그 다음에 또 수익과도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자본력이 아예 없어요 요즘에 뭐 공연도 안 되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뭐 기획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런 1%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이러한 생계 유지와 더불어서 많은 사회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좀 행복을 주는 이러한 공연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또 선순환돼서 또 경제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일단 갖고 온 기사는 뭐 여행 공연 소상공인도 1%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 이제 이 기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 앞으로 여행 공연업 등의 종사자들도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지껏 여행과 공연 쪽의 종사자분들은 일상회복 특별 융자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거는 이 업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는 거는 과거에는 특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자, 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게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업이나 공연업은 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들지만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러한 특별융자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권에서 만약에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선순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별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아무튼 이러한 정보를 나눠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스펙, 대외 활동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아는 분들 중에 공연이랑 그다음에 뭐 여행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 뭐 대표분들이. 근데 그게 우리 친척분이 될 수 있고 뭐 누구의 친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보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가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을 하나에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중기부는 당초 인원 시설 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 등으로 지금 심각하게 또 이제 확산이 또 되고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소통을 거쳐서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계속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제외되는 업종들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장의 얘기들을 듣고 이제 한 거래요. 그래서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 공연 기획, 뭐 전시 등 약 15,000개사. 괜찮네요. 그래서 참가 신청 방법과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궁금증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무조건 금융권 취업만 할래. 그래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뭐야? 와, 이런 제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모르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책 자금이라는 건 뭐지? 이렇게 퀘스천을 하나씩 그려보는 연습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물론 취준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직무랑 산업을 선택할 때 그냥 한 분야에만 그냥 꽂혀서 간다고요. 그게 사실 이게 맞는지 이게 나하고 안 맞는지 이게 잘 몰라 사실. 그쵸? 그냥 처음에 발을 들이니까 오 이렇게 하고 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뭐 엄청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우리 모른다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 둘 셋 넷 뭐 이거 100개를 다 찍어보라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는 것들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만 해보는 게 우리한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찾아보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정책 자금이라는 게 또 뭔지. 그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 무조건 은행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데 있어서도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1%로 2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특별융자는 뭐다? 여전에 제외됐던 업종들을 지원해준다. 그래서 여행업계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기로 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 요거와 관련된 서브 기사로 한번 요런 걸 한번 빌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나 좋지 않다,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뭐 확연하게 막 좋아질 거라고는 어느 누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이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통회사에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에 들어가든 뭐 패션에 들어가든 어디 업계에 들어가든 다 사실 하청이나 뭐 이렇게 밑에 이제 조금 작은 이제 기업들이 쭉쭉 이제 연계가 되는데 대기업부터 결국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대기업이면 대기업 혼자, 금융권이면 금융권 혼자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엮인다고. 그럼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들과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결국 내가 들어가는 기업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대화가 중요한 거고 공감대가 중요한 거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갑의 기간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게 갑의 기간에서 내가 그러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회 전반적, 경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취업에도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 꼭 취업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힘든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자, 사상 최대인 607조 7천억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대요. 정부 제출안보다 지금 3조 3천억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됐겠어요?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쵸? 자, 올해와 비교하면 49조 뭐 이렇게 늦었다. 근데 결국 빚더미는 커진다. 내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몇 조를 넘어요? 천조.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금융권을 취업하든 안 하든 전반적으로 사회의 부채가 지금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이 뭐 금융권에만 있냐?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이 뭐 금융권하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업종, 그렇죠. 전 산업의 소상공인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그 빚이 많다. 어디? 소상공인 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러한 소상공인분들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자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뭐 지난해보다 아무튼 커졌다. 계속 커졌다는 거예요. 증액. 자, 그리고 213만 자영업자한테 저금리 대출해줬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지원 분야가 크게 더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조를 배정했대. 8조. 여러분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오피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히스토리가 진행되는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신문 기사 어렵게 공부하면 끝이 없으니까. 자, 8조 배정했는데 10조 했다. 결국 2조가 늘렸다. 이 돈으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소상공인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자는 거야, 대출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거? 안 돼. 왜? 정부 없어.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돈이라도 제대로 빌려줘야 되는데 대출을 다 때려박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매식경에서 수차례 강조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조금 더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폐업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다? 1에서 3% 저금리로 한 36조 정도 되는 규모를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컨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는 희망 대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연 금리 이거 진짜 금리 낮네요. 지금 한 1.5% 이하까지 대출해 준대요. 또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업 금지제였던 여기 대개도 2천만 원까지. 이거는 전 기사에 나온 거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 100만 명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볼 건 뭐냐면 정부에서 아무튼 돈을 지금 일단 푼다. 어디 쪽으로? 소상공인분들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물론 대기업에서 빵빵하게 하고 뭐 R&D 뭐 연구 개발비 해서 막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그래서 연달아서 지금 도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정부에서 그러한 빚을 다 갚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대출이라도 조금은 나가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또 늘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뭐 늘었고 뭐 막 늘었다. 지역 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결국 관련된 것보다 늘었다. 그럼 여기 2022년도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어렵게 이걸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야, 굉장히 크네요. 지금 보건복지 고용에 217조, 일반행정에 뭐 98, 교육에 84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뭐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적으로 그 예산이 조금 더 늘고 있고 어느 분야로만 늘고 있구나.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방향성을 조금 알고 있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기업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주요 지출 분야를 한번 보면 저소득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늘렸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이렇게 늘렸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아,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과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이러한 혜택들과 이러한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군도 뭐가 늘었고 뭐 딱 되는데 여기서 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64조 4천억. 아, 문재인 정부 이전에 확정된 2017년 예산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같은 기간 국가 채무가 늘었다. 그래서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씀씀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는다. 되는데 팩트는 뭐냐면 예산이 지금 정부에 있을 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늘었다. 한 50% 정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지금 뭐 이것을 신문기사 몇십 개만 활용하는 거는 뭐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정부 운영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 관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늘었으면 늘은 만큼 돈을 잘 분배하고 그리고 필요한 분들이 잘 받아서 잘 경제 사회에 보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뭐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저도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까지나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정치색으로 내가 생각을 갖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요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식경을 지금 하는 친구들은 오늘 제가 미션 한번 들어볼게요. 그 미션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매식경을 만약에 이제 진행하는 친구들이라면 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잘 생각해서요. 스스로 한번 과제를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매식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제에 답을 하셔서요.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들끼리 한번 피드백으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산업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을 제외하고 일반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문을 처음 읽는 친구들은 이게 안 될 수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모르겠다. 알면 조금 찾아보고 그 찾는 과정에서 그 사전을 찾듯이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거를 우리가 피드백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아지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내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미션 잘 달성해 주시고요. 내일 매식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